모르고 아까 이거는 말씀드렸고, 자, 이번에 볼게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필요 없고요. 자, 이번에 볼게요. 내가 살다 이런 규제는 처음 봤어요. 뭐냐면요. 수도권의 재건축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도권의 재건축이라는 거는 대전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죠. 인천이 포함될지 안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 수도권의 재건축에서요, 이제는 뭡니까? 사업시에 인가받고 나면 무조건 내가 84A라든지 59B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청했잖아요. 즉, 조합원 분양 신청한 거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거주기간을죠. 거주기간을 2년 이상, 사업시에 인가 전에 2년 이상 거주했던 기록 사실이 없게 되면은 분양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조합원 자격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가 전에 2년 동안 살지 못하면 분양 신청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현금 청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이, 경기도 지역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정말 위치가 좋은 재건축 있죠. 현금 청산 받는 거랑 조합원 받는 그 프리미엄 차이가 얼마나 같습니까? 5억입니다, 5억. 그러니까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 그 집값의 매매가는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하는데 세입자가 한 1억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1억을 빌려가지고 세입자님 나가주세요.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전입을 이쪽으로 위장 전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2년 이상 거주한 걸로 해가지고 조합원 자격과 분양 신청을 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어떻습니까? 위치 좋은 경기도 지역에 있는 재건축에 있는 세입자님들은 지금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받고 나가겠나, 다 할 때가 됐겠습니까?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 받는 좀 고가에 있는 주택들 같은 경우는, 야, 이번에 종부세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냥 전세 보증금 5천에서 6천 올려주세요 라고 할 만큼 지금 뭡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간 만큼 뭡니까? 이 부분이 고스란히 세차의 보증과 임대료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즉, 내가 집주인에서 집을 가는데 가져간 집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다 이렇게 반영이 돼 가버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수도권에 있는 재건축이니까 대전의 투기 가열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재건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뭐냐면, 자, 여기서 한 가지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뭡니까? 제가 세금을 잘 모르는데, 이번에 법인에 대한 규제가 많았죠. 법인에 대한 규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겁도 주정부도 좀 있고, 근데 법인에서 소유자가 법인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인들 다 법인화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을 보니까 일반 개인이 법인으로 해서 주택을 보유하지 마라 라고 됐고, 이거를 보유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4% 매기겠다고 됐잖아요. 그럼 1억이면 1년에 400만 원이겠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정부에서 바라는 취지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종부세 4%에서 강제로 집을 빼앗겠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종부세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반영하는 거는 2020년도 6월 1일부터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뭐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금 5월 30일이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내년으로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종부세는요. 그리고 법인이 뭡니까?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말고 정리를 안 하고 다른 편법을 썼다가는 이제 어떻습니까? 국회 자체가 현재 여당 쪽에 다 몰려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두드려가지고 통과시키도 있어요. 대신에 비율은 4%가 아닌 한 1% 선에서 낮게 하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뭐라 생각하냐면, 자, 법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만약에 했는데 데이터가 안 나오면 저희들은 바로 규제를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4%에 대한 거는 오늘 뭐 서울의 유명한 세무사님을 통해보니까 기존의 현행법에서 종부세를 3배 이상 올리려고 하면은 언제부터 올릴 수 있냐?
2020년도 5월 31일이 지나야지만이 4%를 받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법 자체에서도 4%는 약간 엄포성 같아요. 엄포성. 너희들 많이 낼 수밖에 없으니까 엄포라는 빨리 정리해라는 뜻 같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4%는 일단은 실효 자체가 그렇게 효력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딱 그 어떤 느낌이냐면 분양가 상한제 아시죠?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처럼 정책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너희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거야 라고 하니까 동네가 다 얼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가 통과되기까지는 아직까지 보류된 상태가 많고 연기된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종부세 4%도 아마 만약에 법인의 수가 줄어들고 매매 많이 했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조금 뭡니까? 규제 부분이 연기가 되는지 입법 제한할 때 그 4%가 아니라 약간 낮게 측정될 수 있다라고 세무사님 말씀하시는데 말 그대로 이제는 정부를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일부 수능을 하면서 좀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재건축에 대한 초과기한수제. 난 속으로 생각해요. 재건축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할까라고 하는데 잘 보셔야 될 게 이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게 즉 뭐냐면 1990년대만 해도요. 이 재건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재개발은 없었는데. 그래서 보통 강남권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해가지고 투기성 수요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엄청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솔직히 그래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요. 안전진단과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진단 또한 규제가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강화시켜버리고 너무 비활성화되면 완화시켜주는 게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제는 거의 정치적인 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게 개발된 게 어딥니까? 노무현 정권 때 이게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서울 지역에 있는 재건축에다가 초과이익 환수제를 3개를 뭡니까? 진구하려고 했는데요. 그 조합들은 어떻게 했냐? 아무도 내지 않고 버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세금의 납부에 있어가지고 이중과세다라는 판결이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현 정부에서도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중과세가 아닌 합법적인 부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본격적으로 서울 지역에 재건축에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많이 걷어들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다른 데 부산에든 지방이든요. 초과이익 환수제는요. 서울하고 수도권 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진구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어떻습니까?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제로 수준. 분명히 수치상으로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걷어야 되지만 거의 지방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영원을 받더라도 아무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번 규제에서는 지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초과이익 환수제 언제 할 수 있냐면요. 지방에 있는 재건축에서요. 관리처분이죠.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에게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담금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업 자체를 좀 저도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도 수주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규제가 심하면요. 저희 업 하는 사람들도 말 그대로 규제 때문에 사업이 빨리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 넣었던 게 횟수가 빨리 안 될 거고 용역금 받는 거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큰 프로젝트들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서 제가 제일 궁금한 키맨이 뭐냐? 일단 가로주택은 규제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재당첨,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소규모 재건축이에요. 소규모 재건축. 이상한 게 정부에서는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는 뭔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의 근거법령인 빈집특례법을 딱 보면은 빈집특례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준용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제일 핵심이 뭐겠어요? 제가 아마 내일 되면 국토교통부에다가 서면 질의해신을 넣어가지고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그리고 재당첨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소규모 재건축이 지위 양도에 해당이 안 된다.